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11시 30분인데요. 오늘 방송을 제가 오전에 하다가, 마이크 상태가 영 안 좋아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 OBS로 저는 방송을 하는데,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이렇게 밤늦게 지금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태가 이제 머리가 좀 길었다가 이렇게 머리를 좀 짧게 오늘 오후에 짧게 지금 깎았는데요.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짧게 깎으니까 제가 좀 나름대로 낫기도 하죠. 이게 뭐 옆모습도 이렇게 보니까 뒷머리도 짧게 깎고 그래서 좀 단정하게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좀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1월 18일 지금 30분 남았는데 내일이면은 11월 19일 화요일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집회가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그 연설을 한 내용 어, 어, 뭐라고 했습니까? 난 결국 죽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재명 대표 이번 그 1심 판결, 그 한상진 그 부장판사죠. 그 판사가 집행유예 2년 실형 그래서 선고를 했는데 앞으로 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25일 날에는 또 판결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선고가 하나가 더 있죠. 이중교사죄 관련해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첩첩 산중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전에 지금 작성을 좀 해놨는데 방송을 좀 녹화를 못하고요. 지금 이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이번 1심 판결 후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이 대표는 새로운 서사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정말 전에 같은 그런 그 어떤 타협 뭐 협상의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국힘 여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의 어떤 비율이 최소한 20% 정도 고정표가 있습니다. 그 고정표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고정표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 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표들이 이제 그 표들에 대한 어떤 그 대선을 위해서 뭐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현주나 다른 그 국힘 쪽에서 전에 여당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보수의 성향의 표를 그 결집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대표가 스스로 뭐 타협의 정치네 무슨 정치네 해가지고 그런 지난 한 달, 두 달 전에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은 지금 국힘당 여당 쪽에서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일부 그 지지자들은 그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증 편향된 그런 사고에 의해서 이 대표는 구속을 시켜야 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 대표는 거짓말장이다. 어떤 그런 그 악마화 작업을 시킴으로써 절대 그들의 표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 저 같은 이제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중도 합리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표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20% 내에는 절대 표가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열띤 활약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지금 그 한성진 뭐 부장판사의 선고가 상당히 뭐 절대적인 지금 혹이다라고 보고 맹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뉴스나 신문을 보더라도 아주 뭐 국힘당은 뭐
사법부 재판부를 아주 악마화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야당에 질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이중 교사 관련 죄에 대해서 선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 대표는 더 강하게 지금 싸워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재판 내용은 상당히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이 변명, 어떤 거짓말, 그러니까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 또 개인적으로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진술이 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일부 네 사람 찍었죠. 뭐 여러 사람 한 7, 8명을 찍었는데 네 사람을 찍었는데 그 네 사람을 찍은 그런 그 편집된 사진을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확대 해석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 거짓말, 변명에 대한 것을 판사는 더 괘씸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뭐 누구나 다 아다시피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뭐 이렇게 뭐랄까 10년 이상 정치 생명을 끊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다행히 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선고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형을 선고를 했지만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25일 날 또 더 전입 가경으로 이중 교사죄에 대해서 점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뭐 구속까지도 지금 이렇게 아니 뭐 집행유예 계속 그렇게 누적해서 나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요. 국힘 측에서는 그 비명계 움직임을 지금 계속해서 꼬드기고 있죠. 그 민주당의 비명계 움직임을 뭐 이렇게 어떤 뭐 연기를 피운다고 할까요? 좀 바람을 잡는다고 할까?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해서 꼬드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재명을 출연을 해야 한다. 그런 일부 국힘당 의원들 또 일부 유튜브 어떤 앵커,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제2의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게 하고 이재명은 없어져야 한다. 이재명이 완전히 타겟이 돼서 지금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의 생명줄, 정치줄을 생명줄을 끊게 되면은 자기네들 다시 또 더 집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정치를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 뭐 이렇게 실형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100만 원 이상 나와도 5년 이상 정말 그 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그런 그 어떤 가혹한 재판부가 지금 상식을 벗어난 그런 판결을 한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작심하고 이렇게 했다. 또 일부 유튜브나 일부 언론 또 패널들 얘기로는 이미 뭐 누굽니까 그 이진우 국회의원 거의 이제 검찰 출신이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정보를 조율이 돼서 얻어서 재판부로 하여금 정보를 얻어서 실형이 1년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이렇게 예언을 소위 미리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죠.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미리 국힘당 의원들은 미리 재판부나 검찰이나 뭐 검찰은 당연한 것이고 그 재판부 쪽에 미리 얘기를 해서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실방, 그러니까 생방을 해야 한다, 생방송을 해야 한다. 그 선고 판결, 선고 재판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방송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죠. 만약에 그게 무죄가 나왔다든가 그랬을 때는 완전히 그건 속된 말로 이제 개쪽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국힘당 그렇게 생방을 하자고 하는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추정에 의하면 뭐 하나의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증거는 없겠지만은 그 생방을 하자라고 자신감 있게 표명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사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실형 선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단정히 깎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사람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많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 머리를 길게 쳤다가 좀 짧게 치니까 뭐 모양새가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색하기도 합니다. 좀 나름대로 길게 길렀을 때는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스러운 그런 또 젊어지는 분위기를 느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지금 뭐 스마트폰을 키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녹화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소리가 나서 좀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뭔 얘기하다 말았죠. 지금 뭐 국힘당의 제2의 이재명이 출연해야 한다. 그런 그 연기를 피우는 거. 그 다음에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새로운 결집 효과가 있다. 라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비명계가 앞으로 문파들을 이슈로 한 이제 문파 평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파들이죠. 비명계 그 수박들 소위 말하자면 그 의원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최민희 의원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문파 출연을 경계하는 발언을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을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런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새로운 결집 효과를 지금 나타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그것도 살펴봤지만은 이번에 좀 하나 제가 좀 인도를 하나 좀 켜볼까요? 인도를 여기서 인도 캡처를 하나 켜보면 지금 캡처를 좀 줄이고 어디 갔어? 인도. 이렇게 해서 인도 캡처 비디오 비디오 캡처 말고 인도를 연합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연합뉴스 속보 방송국 어디 갔냐? 여기 갔구나. 오늘 그 방송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인도를 좀 보고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네이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뭐 네이버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정치 방송 같은 거 뉴스스탠드 언론사 연합뉴스 한번 볼까요? 여기 연합뉴스 정치 연합뉴스 한번 봅시다. 젤렌스키 뭐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매일경제 연합뉴스 신문기. 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중앙일보에 있네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이재명의 민주당 사법 불복 선전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되어 있고요. 쭉 여러분들 모든 상식을 갖고 있다. 판결문이 너무 해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열이 받았죠. 굉장히 지금 지난번에 집회를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집회도 하고 어디 갔어? 제가 위로 올리고 이걸 좀 늘리고 오케이. 지금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론에 돌입했다 이런 내용들 또 방송을 진영 결집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왔는가.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박충구 선생님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우리 선배님 거를 좀 봤는데 이런 그 내용을 제 패친인데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분 선배님께서 좋은 글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볼까 하고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지금 전체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조금 이쪽으로 빼고 자 제가 좀 제 것을 좀 잠깐 비디오 캡처를 좀 잡고 자 직업 공무원 판검사 하나 잡으려면 국회 과반수 탄핵 결의에 더해 초록이 동색인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판검사 공무원 판검사가 직업 공무원 판검사 하나를 잡으려면 국회 과반수 탄핵 결의에 대해 초록이 동색은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받기가 힘들죠. 제가 자꾸 지금 저 녹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국민의 선거를 뽑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장은 검찰이 기소한 후 2년을 괴롭히다가 합의위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하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이렇게 선거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죠. 그래 한 2년 정도를 괴롭히다가 재판에 들어가서 1심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적 색깔이나 인면적 편견 같은 판검사가 이제 끼어 들어오면 자의적으로 개입하면 3심제라고 하여도 이건 너무 쉽다. 3심제형은 2, 3년 지나가는데 이건 지난날 사법살인의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과거의 신뢰를 들어보면요. 일단 걸리면 검사 마음대로 사건을 끌 수 있고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선출직은 국고에서 지원된 선거 비용도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런 400억인가 얼마를 반환을 지금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죠. 그래서 자격과 직위도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입장이란 말인데 이 내용을 이제 꼭 왜 썼냐면은 이 박충구 선배님이 쓴 내용이 뭐 이분은 뭐 여기 보면은 이 감신대 명예교수 생명과 평화 연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신대 명예교수.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제 거지 같은 법을 누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었으니 이건 자승자박이다. 그래 대한민국 검찰 사법 시스템이 전과 내요를 유통하여 떼돈을 벌고, 그러니까 검찰이나 사법 시스템은 떼돈을 벌고 그 어떤 전관예우,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은 전관예우로 뭐 1억, 2억 뭐 사실 뭐 박은정 검사 남편도 그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랬죠. 정치판을 흔드는 강관 권력 카르텔이 되어 별로 정의롭지 않은데 저 죽을 법인 줄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도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존속하는 한 내 생각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국민이 군림하는 검찰 사법 카르텔 공화국이다. 그렇게 이제 글을 뭐 간단하게 썼는데 일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밑에 댓글에다 정확한 정보를 꿰뚫는 글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인용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글을 좀 남겨놨는데요.
뭐 하여튼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즘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은 뭐 페이스북에서도 정말 그 공직선거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지금 같은 그 사법부나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사법부에서 잘못 걸리면 완전 그냥 상실 의원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그러니까 선거로 뽑은 그 표로 국민들이 선거를 뽑은 사람들이 사법부나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진다. 이런 불합리한 그런 시스템의 그 공직선거법의 맹점이다. 그 만든 법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그래 자승자박이다. 어떤 그 하소연 섞인 내용으로 그 박충구 선배님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지금 이제 또 화면을 좀 이렇게 내려서요. 이 박준기님의 글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그 맹점을 그 선거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 맹점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날 이날의 주인은 윤, 김건희, 명태균이 아니다. 난 결국 죽지 않는다. 이재명은 난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죠. 그 아침 방송을 제가 보니까 그 윤창중 씨의 유튜브 윤칼세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호평 좋게 평가를 하면서 과거 YS가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더라고요. YS가 신민당 총재로서 그 당시 의원직을 상실할 때 한 말이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오늘 죽어 영원히 살겠다. 그런 얘기를 남기고 YS가 의원직을 상실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어록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YS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기 제가 잠깐만요. 비디오 캡처 제 걸 좀 보고요. 여기 또 네. 다시 올리고 그래서 지금 그 윤창중 씨의 아침 유튜브를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그 옛날 과거에 이 YS의 의원직 상실했을 때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랄까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다음 정권의 리더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유튜브 칼럼에서 좀 아쉬운 평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앞으로의 축복이 온다. 뭐 가장 날이 컴컴했을 때 새벽이 가장 그때 그 바로 다음날 환한 빛이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컴컴하다 그런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호평 아주 좋은 평가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충고를 좀 던졌죠. 그래서 좀 더 강한 다음 그 20 며칠 날입니까? 23일 날 그 토요일 날 집회에서는 좀 강한 멘트 또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는 어록을 준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뭐 이명삼 대통령이 전에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든가 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신민당 그 YS 했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잠시 살기에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오늘 죽어 영원히 살겠다. 그런 멘트라든가 그런 연설에 대한 결단 그게 YS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지만 좀 약하다. 강도가 약하다. 그런 얘기를 아쉬운 평가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장된 축복이다라고 또 함축해서 그 언어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한테요. 그러니까
축복이 오는데 굉장히 겉으로 고난이 다가와서 나중에 축복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대표에게 이제 충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기로점이다. 이 날은 선고한 금요일 날은 이재명 대표에게 역사적인 새로운 반환점이다. 방점을 찍는 기록점이다라고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오르골 보면 뭐 그러면 내가 아내를 포기하란 말입니까라든가 또 김대중의 그 행동하는 양심 또 서생적 판단력과 그 상인적 그 현실 감각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 대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칼세 윤창중 유튜버도 나름대로 뭐 진보 좌파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양심 있게 현재 그 보수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다. 현재 보수가 보수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또 뭐 누굽니까 그 정규재 그 칼럼입서 주필 그분도 이제 그 지난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판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형이 나오면은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죠.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보수 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참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지지율이 59%, 약 60% 가까이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일부 그 민주당 내에서 아까 뭐 제가 뭐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제2의 이재명이라든가 뭐 비명계 움직임, 그 삼김, 김무겸, 김동연, 김경수 그 문파들을 이슈로 한 그런 사람들이 25일 판결 선고가 이재명 대표가 이중 교사죄가 나오게 되면 이거보다 더 강한 어떤 선고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일부 끔틀끔틀하면서 소리가 나오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은 굉장히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뭉쳐 있는데 아마 25일 넘어서는 또 살살살 소리 나오고 또 일부 그 노인네 누굽니까 그 저기 옛날 저 노동 쪽 그 한국 노총에 있었던 출신 그 노인네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 사람 참 이상한 소리도 자주 하는데 그 사람을 이슈로 해서 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꿈틀거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리스크 어떤 사법 리스크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문파들 의원들 위주로 구성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들의 민주당 내의 어떤 그 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지율이 80%가 지금 넘죠. 80 한 2, 3%가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어림도 없고 뭐 그건 중과부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삼김, 김경수, 김동연이 나와도 어림도 없다.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최고위원 의원들 다 포함해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은 상당히 이번에 저돌적으로 돌파를 한다. 과거 한 2달 전과 같이 뭐 협생, 상생의 정치, 협상 뭐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민주당 야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의 대표는 정권을 가져오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그런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야당이 벌써 저런 소리를 가볍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정치는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문제가 정치이기 때문에 뭐 옛날 조국 사태 가족 그 폐가 멸문지화를 시킨 걸 봐서도 알 수 있죠. 뭐 물론 지금의 조국은 과거의 조국이 아니고 지금의 조국은 문재인과 한통 속이 된 조국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타협의 정치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더 강렬하게 투쟁을 해야 할 단계다. 싸워야 할 단계다. 정권을 가져와야 할 단계다. 그래서 25일 다음 주 25일 선고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더 이 현 여당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머리를 깎더라도 석고대절을 하더라도 강하게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가 어렵다. 지금 한 20%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한 악마와 거의 뭐 사단이라고 할 정도 악마화가 돼. 그들에게 아무나 어떤 얘기를 해도 구애의 손길을 해도 넘어올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확증 편향이 돼 있어서 이 정신이 가스라이팅 돼서 이재명 대표의 그 나쁜 점들로 가득 채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구애의 손짓을 한다고 넘어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다 100% 어떤 성인은 아니죠. 이재명 대표도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있죠. 뭐 옛날에 형수 욕설이라든가 그런 쌍욕.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해를 합니다. 자기 부모한테 욕하는 그 형수 또 형 당연히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를 욕하는데 그보다 더한 어떤 칼부림이라도 날 정도의 그런 그 자식으로서의 그렇게 분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욕설한 그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적으로 뭐 살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과거의 성경이나 모든 역사를 보면 피를 나는 형제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원수가 되고 그런 게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것을 국힘당이나 그 윤석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재명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어떤 보복, 소위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속이 돼서 어떤 그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절대 이재명 대표 이번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하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시키려고 하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너무 나이브하게 과거에 2개월 전에 뭐 상생 한번 뭐 대통령을 만났다. 또 뭐 일부 여론들이 뭐 이렇게 뭐 너무 강한 이미지를 탈세해라 그래야지 대선에서 표를 더 가져오리다. 그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개혁의 정치 아주 킨 사이다 같은 그 화끈하고 새로운 쇄신의 정치를 바라는 것이고요. 타협이나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이재명다움을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 나라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대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음 매주 토요일 집회,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결집하에 좀 더 나가야 한다. 끔틀거리지 못하게끔 거기에 이 대표의 어떤 리스크를 빌미로 해서 새로운 문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빌미 제공을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후의 정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그 25일 또 그 뒤에 선고가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싸울 때는 싸우면서 투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진가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는 단식까지도 하고 뭐 또 칼에 그 목에 칼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지금 만용하게 내가 자선과 어떤 자비를 베푸는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졌을 때, 정권을 내가 가져왔을 때 그때 자선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내가 아직 야당의 대표로서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타협의 정신은 정말 그 문재인이나 하는 그런 야비한 어떤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나 야비한 사람들이나 그 타협의 정치를 지금 논할 때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국힘당은 그걸 아는 것이죠. 국힘당은 이미 그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이재명을 정치 사망 선고시키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부 재판부를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아마 실형 1차적으로 지금 맛보기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은 전입가경으로 구속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가 이재명 1심 판결 15일 1심 판결 후에 정치 행보를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어드바이스를 제가 오늘 했는데요. 뭐 오늘 뭐 윤창중 그 유튜브 윤칼세 그분도 굉장히 좋게 호평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어드바이스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귀담아 듣고, 왜 그냥 그분도 나름대로 정치 그 논평이나 정치 기자부로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인생들 많이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큰 흘러가는 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장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은 누구나다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고초 속에서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았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강하게 지금 야당으로서 정말로 싸워야 한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페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김대중 그 과거에 그 죽다 살아난 입술이 다 찢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진 언뜻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도 김대중 못지않은 그런 서사의 시를 지금 써야 한다. 일부러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쓴다.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치에서 여기서 죽든지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나는 to be or not,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치에서 지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살으면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 선고에 의해서 평생 정치력은 이제 물 건너갈 겁니다. 이제 그걸 명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이제 강하게, 지금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오전에 제가 하다가 녹화가 잘 안 돼서 오후에 머리 깎고, 또 머리를 이렇게 좀 깎으니까 나름대로 좀 뭐 이뻐 보이는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제가 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나름대로 파마도 길게 기르고 또 젊음에 대한 어떤 그 자유함도 누리고 했는데, 이제는 또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도 좀 짧게, 머리도 좀 단정해 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제가 좀 뭐 단정하게 깎으니까 좀 괜찮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마치면서요, 여러분들 지금 1,300명 정도 저희 구독자가 돼 있는데, 조금 더 구독, 좋아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구독, 좋아요는 우리 찰리의 세상 얘기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쭉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